이른바 동학개미의 선봉장으로서 혹시 주식이 올라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2,000원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동학개미들은 누굴 욕하죠? 나 욕하면 안 되죠. 난 분명히 여유자금으로 살아 그랬는데. 네, 작년에 동학개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가 1,400 정도였습니다. 그랬죠. 거의 2배가 뛰었는데 네네. 앞으로도 더 뜁니까?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꾸준히 밥 먹듯이 사는 사람은 3,000원, 1,400일 때도 샀죠. 또 이게 뭐 시장이 다시 또 약간 어려워져서 3,000이 다시 깨지고 2,700이 될 수도 있고, 주식시장은 10%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런 변동성은. 그 의미가 없는 거에 너무나 매스컴이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3,000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10년 후에, 20년 후에 만이 될까, 2만이 될까를 고민해야 되죠. 10년 후에 많이 됩니까? 그러면?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세요? 삼성전자 주식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? 사장님의 전 국민에 대한 주식 교육. 그게 작년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. 예를 들자면은 동학개미의 선봉장인 뭐 전봉주의 예, 말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네네.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. 네네. 제가 이제 일관되게 얘기했었던 거죠. 주식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. 그리고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. 네.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. 그래서 영어로 그런 거죠. No pain, no gain이라고 있잖아요.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. 좀 본격적으로 주식 얘기 좀 네네, 해보겠습니다. 그래요. 올해 들어서 주식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. 이른바 3,000을 넘어. 네, 맞아요. 네. 지금 화랑입니까 주식이? 침체는 아니죠. 조금 더 분석해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잖아요. 그 삼성전자가 올라서 3,000이 된 거예요. 근데 그 나머지 주식은 아직도 굉장히 헤매는 주식들이 많죠. 네.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에요. 그러니까 3,000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. 상징적으로 3,000을 뚫었다는 건 좋지만 전반적으로 막 과열돼서 모든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런 상은 아니에요. 이른바 작년에 동학개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가 1,400 정도였습니다. 그랬죠. 그렇죠? 네. 그러면 거의 2배가 뛰었는데 네네. 앞으로도 더 뜁니까?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게 네. 마켓 타이밍이에요. 그러니까 꾸준히 밥 먹듯이 사는 사람은 3,000원, 1,400일 때도 샀죠. 그렇죠. 또 이게 뭐 시장이 다시 또 약간 어려워져서 3,000이 다시 깨지고 2,700이 될 수도 있고, 네네. 주식시장은 10%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런 변동성은. 그러니까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에 너무나 매스컴이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3,000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10년 후에, 20년 후에 만이 될까, 2만이 될까를 고민해야 되죠. 10년 후에 많이 됩니까 그러면?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세요? 미국에 보면 미국에 정확하게 1980년서부터 2020년 40년 동안에 지금 3만이잖아요. 그 당시 1980년에 1,000인가 그랬어요. 그 40년 만에 몇 배 올랐죠? 30배가 올랐어요.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? 문제는 비투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네네. 너무나 이제 빨리 벌고 싶은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급하니까. 근데 그런 거는 어디 나라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 금융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죠. 물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, 이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산 주식을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. 근데요,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. 생활비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건 절대로 불가하죠. 내가 3년 정도에 쓰일 돈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. 내가 5년, 10년 동안 내가 필요 없는 돈을 투자해야지. 근데 눈앞에 주식이 막 뛰는데 그걸 어떻게 억제를 해야 되죠? 그건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죠. 그 사람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?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. 네. 그 최근에 주식이 3천 시대가 되면서 이른바 포모주의물이 생겼습니다. 불안감, 질시 뭐 이런 걸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? 포모주의. 그 얘기하는 거는 절대 빚내서 하지 말아라. 네네. 여유자금으로 해라.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해라.
분산 투자해라.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해라.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그거밖에 없죠.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그게 가장 현실적이죠.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처럼 현실적인 게 어디였죠? 그럼 주식 투자를 못 할 텐데. 왜요? 안 하면 되는 건가요? 아니죠. 해야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의 10%를 하겠다. 네. 그럼 계획해서 하는 거죠. 근데 빚을 내서 하면 안 되죠. 여유 자금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. 내가 노후가 중요하니까 월급의 10%를 한다든지.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퇴직연금. 네. 한국의 퇴직연금이 몇백 조예요. 그게 지금 은행 예금에 묶여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이용해야 돼요.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이용해라. 그건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자꾸 빚을 내서 개별 주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.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. 삼성전자 주식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? 아니요.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네. 주식은요.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갖고 싶어야 돼요. 네.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있으면 10년 있다, 20년 있다 회사가 커질 거다. 그럼 내가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사람들은 타이밍을 중요하게 해요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만 원이면 12만 원 되겠지. 그래서 10만 원 샀는데 12만 원 되면 막 20% 벌었다고 좋아하고 그렇죠. 8만 원 되면 손절매를 해요. 손절매. 예. 그게 나는 도대체 보통 한 10% 15% 떨어지면 다 손절매하지 않습니까? 그거는요 투자가 아니라 그건 도박장에 간 거예요. 내가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산 거 아니에요.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산 거겠죠.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. 내일 올라갈 걸 어떻게 알아? 그 변동성을. 그건 변동성이거든요. 네. 주식 투자를 사람들은 변동성을 맞추는 걸 주식 투자라고 생각해요. 변동성을 맞출 방법이 없어요. 아무리 뛰어나는 재주가 있어도 삼성전자가 내일 주식이 5% 오를 거다, 1% 빠질 거다, 3%알 수가 없어요. 사실 올 초에 3천이 될 거라고 작년에 당연하죠. 누가 예측했었습니까? 없죠. 아무도 못했죠. 없죠. 예.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사람들은 골똘해요. 3천이 비싸냐, 2천이 비싸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이래서 이런 거죠. 내가 삼성전자가 정말 좋다고 해서 10만 원 주고 샀는데 8만 원이 됐어요. 그래도 사요 나는. 근데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거든요. 또 12만 원 돼도 사고 꾸준히 나는 모으는 거예요. 삼성전자는. 내가 너무 갖고 싶으면 해서 산 거예요. 그래서 모아서 처음에는 한 주 사고 그 다음에 2주 사고 10주 사고 했더니 500주가 된 거예요. 그래서 60살 때 가서 500주 곱하기 가격을 정하니까 내가 엄청 부자가 됐네? 이건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. 나한테 와서 대표님 저 삼성전자 샀는데요. 벌써 20% 먹었어요.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갖고 노후 준비 됐어요? 얼마 투자했어요? 1,000만 원. 그러니까 200만 원 벌었겠네. 그거 노후 준비 됐어요? 왜 이렇게 좋아해요? 벌써 수익률만 따지는 거예요. 그 주식 투자를 사고 파는 그 기술을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테크닉이 아니거든요. 필라소피예요. 그러니까 철학, 투자 철학이에요. 그럼 어떠한 기업을 그렇죠. 장기 투자할 것인가?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려고 그러면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기업 고르는 걸 이렇게 처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렵겠죠. 그래서 굳이 개별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. 당신 돈 없지 않느냐. 한 달에 30만 원 투자하고 월급에 10% 투자하려고 그러면 돈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펀드를 하라는 거예요. 연금저축펀드. 그리고 꾸준하게 해라. 그 다음에 좀 더 부자가 되면 그때 개별 주식도 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주식에 달려들어요. 그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 혹은 사업군 이런 거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?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람들도 저한테도 몰라. 거기 어디 학원 다니면 돼요. 네네.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내가 그 기업과 동업한다는 건 똑같아요. 네. 내가 이 회사랑 20년 갖고 있을 건데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기업주? 그렇죠. 기업주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노후를 짊어질 사람이니까. 그래서 그 경영진의 자질이 제일 중요하죠. 동업하고 싶은. 네, 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갖고 싶은 회사. 여기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겠죠. 근데 저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테슬라 사람들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. 저 경영진도
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그 말이 너무 실현성 있어 보이고 또 전기 자동차가 정말 잘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주식 갖고 싶으니까 사는데 이 너무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. 또 하나는 이런 거죠. 동업을 할 때 저는 항공사 같으면은 동업 안 할 것 같아요. 진입 장벽이 너무 쉬워요. 그러니까 뭐 저가 항공 만드는 건 되게 쉽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장사는 어렵죠. 그럼 나는 동업 안 할 것 같아요. 똑같아요. 그거예요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. 근데 사람들은 공부해서 하려고 그래요. 국내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해외 기업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. 한국 기업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까? 외국 기업에서 훨씬 더 저평가돼 있죠. 네, 그 이유가 뭐죠? 그거죠. 저평가를 만든 거는 한국 사람들이죠.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. 네. 국민연금도 외국에 투자하겠다고 그러잖아요. 퇴직연금 다 은행 예금에 있잖아요. 한국 사람 투자하는데 외국 사람 투자할까요?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예요.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. 네,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바뀌면 한국 시장은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해요. 이런 인식이 바뀌고 주식 투자하는 걸 당연히 적이고 주식 투자에 돈이 자금이 들어오고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생태계가 변하죠.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돼 있어요, 미국처럼. 네. 올해 우리 주가에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가장 민감한 거는 이자율이에요. 그 이자율과 이제 인플레이션이죠.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주식에는 안 좋아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날 수 있던 찬스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된다. 근데 섣불리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거 없다.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자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요.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일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 같다. 그리고 한국 주식이 비싸지 않다. 그 최근 주식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가 3월부터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. 이제 저는 좀 다른 사람들 좀 생각이 좀 틀려요. 그래요? 네, 그래서 뭐 공매도를 해야 된다, 허가해야 된다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는 게 제일 좋다. 하든 말든 상관없다.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한테 공매도가 있고 없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공매도 하면은 뭐 외국의 나쁜 세력이 와서 팔 때 그런 일 안 일어나요.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별거 아니다.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우려하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려할 필요는 없다. 이른바 동학개미의 선봉장으로서 혹시 주식이 올라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2,000원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동학개미들은 누구를 욕하죠? 나 욕하면 안 되죠. 난 분명히 여유자금으로 사라 그랬는데. 네, 그렇죠. 그리고 빚 넣어놓고 사놓고,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하는데 분산 투자 안 했을 거 가능성이 크고, 그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데 여유자금 안 했으면 저 나한테 책임지면 안 되죠. 근데 20년 후에 정말로 뭐 한국 시장이 정말 폭락해서 막 빵이 됐다.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. 과연 이렇게 장기 투자한 회사가 20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죠. 물론이죠.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사놓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.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일단은 안 팔아야 돼요. 근데 팔 때가 오는 거예요. 언제 오죠, 팔 때가? 팔 때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세상이 변할 때 좋은 예가 이제 코닥이죠. 코닥. 그렇죠. 그 당시 코닥이 마켓시어가 90%였어요. 미국의 50대 기업이었어요. 근데 코닥이 뭘 개발했냐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어요.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. 근데 그거를 꺼내면 필름 시장이 죽잖아요. 네. 그래서 주저주저 한 거예요. 근데 다른 데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냥 폭삭했죠. 지금은 회사가 거의 유명무실하죠. 그럴 때가 와요.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죠. 어떤 회사가 새로 IPO가 된 거예요.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럼 기존에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. 그런 경우.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이 갑자기 너무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. 그럴 때, 나 이 회사는 좋아하지만 더 이상 사고 싶지 않다. 그래서, 파는 경우. 그런 몇 가지 예외 조항인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주식을 언제 파느냐? 20% 벌었으니까. 30% 벌었으니까. 그때 팔아요. 회사를 보지 않고 가격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크게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거죠.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
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충고의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요, 만약에 20대, 30대라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좀 기다렸다 투자할까요? 그거는 쓸데없는 생각이다. 당장 투자해라. 연금저축펀드는 반드시 시작해라. 그리고 400만 원은 무조건 채워라. 한 달에 30만 원이죠. 그리고 여유자금을 먼저 만들어라. 돈 아껴라. 그 돈으로 투자해라. 그리고 기다려라. 그리고 즐거워라. 그 다음에 주시장하고는 조금 거리를 둬라. 뭐, 좀 매일매일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,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. 나는 20년 뒤에 큰 부자가 돼 있을 거다.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해라.